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체결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속속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바이든 정부가 해줬던 그런 무상 지원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기가 아쉬웠던 상황에서 지원이 확확 들어오게 되니 가뭄의 단비가 되었고 또 미국 방산업체에는 완전히 장이 섰습니다. 장이 섰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M123 장갑차에 굉장히 호평을 했는데 그 후속 버전 AMPB를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 미군도 지금 아직 배치가 완료되지 않은 이 AMPB 최신의 최신 이 AMPB를 우크라이나에 준다? 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제 J-10CE 전투기가 라파를 상대로 전자전에서 압승했다라고 주장하는 소식에서부터 중국은 해경함에도 A사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해경함의 중무장화가 가속되고 있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파키스탄이 지난 4월 말 카슈미르 상공에서 중국산 J-10CE 전투기로 인도군의 최신형 라팔 전투기와의 전자전에서 승리했다는 믿을 수 없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라팔 스탠다드 F-3R 전투기의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중국산 J-10CE가 모두 먹통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인데 과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 육군의 다크 이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조해 해군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추진체를 변경한 해군용 극초음속 미사일 IRCPS가 첫 비행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주말트급과 오하이오급, 버지니아급에 탑재될 이 미사일은 2000km 안팎의 사거리에 마하 17 정도의 비행 속도를 갖는데요. 이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배치되는 내후년이 되면 미 해군의 전략적 기습 타격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최근 실전에 배치한 군집 드론 대응용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무기인 IFPC-HPM을 필리핀에 사상 첫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피루스사의 엑스텍스라는 무기인데 미 육군은 이번 배치가 제1다영역 특임부대의 방공 지원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들이 당분간 필리핀에 주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튀르키예 해군이 214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개조 개발한 레이스급 잠수함 6척 건조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후속 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르쿠멘트 타르툴르 해군 사령관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중견 강대국이 되겠다는 비전의 필수인 핵 잠수함 건조가 레이스급 건조 사업 이후 시작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분쟁 수역에서 인접국 해양경찰 경비함들과 대치하는 경비함 중무장화에 나선 중국이 이번에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한 중무장 경비함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는 물론 76mm 함포와 드론 운용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유사시 군사작전용으로 즉각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J-10CE의 수출형 버전이 J-10CE죠. 좀 다운그레이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파키스탄은 J-10CE를 36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도는 라팔 F-3R 버전으로 36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경 카슈미르 지역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군의 라팔이 그 지역을 전투 초기화로 온 거예요. 그걸 파키스탄의 J-10CE가 또 요격하러 갔겠죠? 그래서 전자전을 펼쳤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J-10CE는 좀 다운그레이드, 그리고 인도의 라팔은 풀옵션 버전, 그리고 라팔에는 스펙트라라고 하는 전자전 기능이 있죠. 그 스펙트라가 우리 FX4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로 평가되는 그런 바로 그 스펙트라인데 그걸 이 중국의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J-10C가 그냥 레이더도 먹통시키고 통신도 먹통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가 좀 레이더가 먹통되는지 통신이 먹통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이제 여기 하러 가니까 라팔이 돌아가는 거 보고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번 미사일을 주고받아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게 미국이 지금 뜯어말리고 있는 중이죠. 자, 미 육군에 있는 지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다크 이글, 그걸 좀 이제 추진체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해군용으로 만든 IRCPS, 이거 첫 사격 비행 실험에 성공했다라는 건데, 자, 이거 뭐 덩치가 크기 때문에 주말트급, 그리고 버지니아급, 뭐 이런 그 군함에 들어가요. 그리고 오하이오급에도 들어가고요. 자, 근데 사거리 2000km, 극초음속이니까 오하이오급이 만약에 이제 이 토마호크만 가지고 있다가 이 IRCPS를 또 가지게 되면 비슷한 사거리에 극초음속으로 때려버리니까 훨씬 더 타격력을 강하게 가지겠고, 버지니아급 마찬가지고 주마트급, 그동안 사실은 뭐 이거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텔스 선체를 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때려버리면 이게 마지막에 마 17까지라고 하니까 어떠한 MD 체계로도 못 막죠. 너무 빨라서. 네, 기대가 됩니다. 자, HPM,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의 바로 그 효과죠. 그래서 적 드론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집 드론 하나하나 요격하려면 힘들죠. 그걸 대응하는 그런 무기인데, 이걸 필리핀에 배치했어요. 필리핀에 있는 MRC, 그러니까 SM-6 토마호크 장착된 그 포대를 방공 제공하기 위해서 배치됐다고 하는데, 자, 이거 보면서 요새 미국은 최신 무기는 다 필리핀에 먼저 배치하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정부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자, 튀르키예가 214급 잠수함 자기네들이 개조 개발해서 6척, 그거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중견국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이 필수 아니냐. 그래서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스타트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자신감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이 군 구조나 규모, 전력, 뭐 또 무기의 모델, 뭐까지도 아주 비슷한 나라가 튀르키예인데, 이렇게 핵잠수함을 먼저 치고 나가겠다. 미국의 제재는 없는 것인지, 미국과 합의가 된 것인지, 또 합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저 자신감 넘치는 지정학적 위치,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부럽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각 후보들이 전부 핵추진 잠수함 건조할 거야 라는 공약을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 해경함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선체죠. 바로 052D형 방공구축함, 그 선체를 가지고 만든 해경함이에요. 한 7,000톤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기에 레이더가 사면 고정형은 아니고 이면 회전식 에이서 레이더. 근데 해경함이 이렇게 에이서 레이더를 장착할 정도로 이런 방공 대공 능력이 왜 필요할까요? 이 대공 뭐 어떤 방공 미사일이 없는데, 그 말은 유사시에 즉각 군용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해경함의 중무장화, 그것은 남중국해에서 더 폐악질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거 아니겠냐라는 건데요. 걱정됩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파생형까지 약 800여 대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M113 계열 장갑차들은 우크라이나군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전장에서 맹활약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 M123 계열을 차세대 장갑차 시리즈인 AMPV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 차세대 장갑차가 우크라이나에 갈 모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육군의 주요 무기 도입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미 국방부가 차세대 장갑차인 AMPV 시리즈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할 수 있다고 브레이킹 디펜스를 비롯한 복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으로부터 미 육군 주요 무기 도입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를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 육군 지상전투체계국장 글렌 딘 소장은 브레이킹 디펜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M10 부커 화력 지원 차량을 비롯해 로봇 전투 차량 도입 사업인 RCV, 차륜형 장갑차 스트라이커 시리즈, 일부 JLTV 계열 차량 도입을 중단하거나 생산 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딘 소장에 따르면 이미 80대가 생산돼 육군에 인도된 M10 부커 화력 지원 차량은 일부 민감 부품을 제거하고 해외에 판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차세대 장갑차인 AMPV는 미군 도입 속도를 조절하되 생산 라인은 유지해 남은 차량들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종의 계열화 차량 2,907대가 미 육군에 도입될 예정인 AMPV는 기본형 기준 전투 중량 36톤의 최신형 장갑차인데요.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를 기반으로 기동력과 방어력을 대폭 강화한 고성능 장갑차입니다. 미 육군은 병력 수송형 522대, 의무 수송형 790대, 의무 치료형 216대, 지휘형 993대, 자주박격포 386문의 AMPV 계열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딘 소장은 우크라이나에 판매될 AMPV 계열 차량이 어떤 모델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존 브래들리에 비해 대전차 무기 및 지뢰에 대한 방어 능력이 크게 강화된 AMPV가 우크라이나군에 도입될 경우 기존 구형 브래들리가 받았던 것만큼의 호평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몇 대의 AMPV가 우크라이나에 공급될지 향후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AMPV 이게 굉장히 덩치가 커요. 생긴 건 그냥 뭐 M123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M123은 요만합니다. 조그맣습니다. 이 AMPV가 얼마나 크냐?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옆모습이 있는데, 자, 이 옆모습 보시게 되면 와, 뭐 거의 뭐 어른과 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회색이 M123 그리고 베이지색이 AMPV인데 옆모습이 저렇습니다. 그리고 윗모습도 보면 거의 뭐 궤도 부분만큼 다 옆으로 삐져나와 있는 이 AMPV를 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커요. AMPV는 브래들리 장갑차를 차체로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브래들리에다가 보기륜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길이를 엄청나게 더 길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또 차체를 또 뒤로 더 뺐어요. 그리고 위로도 더 올렸죠. 이러니 뭐 덩치가 엄청 커졌죠. 자, 그리고 방어력을 강화시켰어요. 32톤. 기본 차량이 32톤. 안 그래도 브래들리가 25톤짜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막강한 방어력으로 호평받았는데 또 이 M123 이거 사실은 뭐 거의 뭐 두부 장갑이다. 장갑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허접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러시아제가 방어력이 워낙 허접하다 보니까 이 M123이 실내 내부 공간 넓죠. 거기다가 방어력 뭐 적당하죠 해서 큰 호평을 받았는데 브래들리는 실내 공간 넓고 전투력 좋고 방어력 더 좋고 그래서 더 호평받았는데 이 AMPV는 그냥 방어력 짱이죠. 그래서 얼마나 호평을 받을까? 그러면 미국은 왜 이걸 준다는 거냐? 주는 게 아니고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AMPV가 5가지 파생형이 있어요. 지휘용도 있고 병력 수송용, 지휘용, 또 의무 수술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죠. 그리고 의무 수송, 뭐 그리고 자주 박격포 여기는 지금 전장식 박격포인데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후장식으로 바꿔서 포탑형으로 바꾸고 있어요. 자, 우크라이나가 아마 가장 그 자주 박격포를 좋아하겠죠. 근데 왜 우크라이나에 준다는 거냐? 팔겠다는 건데 왜 팔겠다는 거냐? 돈 벌겠다는 거죠. 미군 도입 조금 뒤로 좀 밀어 뭐까짓 거 그리고 먼저 팔아. 지금 뭐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자, 이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가 국방장관이 야 이것도 JLTV 소형 전술 차량 아니겠습니까? 소형 전술 차량이 전부 다 전방에서 뭐 전투만 합니까? 아니죠. 후방에서 그냥 뭐 대대장들 타고 다니고 그런 용도로 써요. 그런 용도로 너무 비싸지 않냐? 그건 그냥 일반 SUV 써. 맞죠. 뭐 그런 이야기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재조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AMPV는 미군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미군 도입 일정을 뒤로 미루고 우크라이나에 팔아. 자, 이건 겁니다. 지금 광물협정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몇 달 동안 무기를 못 받아서 허덕허덕 하고 있을 때, 자, 우리 거 사가 해서 그냥 완전히 장이 선 미국. 그리고 참에 완전히 무기가 정말 가뭄에 비 오듯이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